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조사단 위원장 한병도 의원입니다. 여러 난관 속에서도 전라북도 의석수 열석 사수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게 돼서 매우 뜻깊습니다. 먼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획정위안은 수도권, 비수도권, 양극화와 지방 소멸을 고려하지 않고 농산어촌 대표성을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졸속한 그 자체였습니다. 전라북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가 10석에서 9석으로 감소했을 뿐만 아니고 강원도에서는 6개 시군을 합친 거대 공룡 선거구가 탄생했습니다. 더욱이 이제까지 조정이 예상되었던 서울, 강남, 대구, 달서 등 지역은 그대로 뒀다는 점에서 정치적 편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에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일동은 전북 열석 사수를 포함한 합리적인 획정안 마련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지난 12월 6일 획정위 조정안 거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재명 당대표,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설득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김영배 간사를 비롯한 국회 정개특위 위원들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전북 열석 사수 전략을 치밀하게 세워나갔습니다. 지난 2월 26일 여야 협상이 고착된 상태에 빠졌을 때는 국회 로턴도 홀에서 농성을 펼치며 전북이 가진 간절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전북 열석은 민주당의 주요 협상 의제로 채택되었고 마침내 국민의힘의 양보를 얻어냈습니다. 그 결과 전북 열석을 반영한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간 획정안 합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영배, 김상훈 양당 간사를 비롯한 정개특위 위원 여러분께도 전북 도민을 대신해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무엇보다 180만 도민, 500만 출향 도민의 압도적인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3개월여간 의석수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 우리 특히 전북 지역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이 긴급한 대책회의를 소집할 때마다 지역에서 열일 제쳐두고 한 걸음에 달려와서 정말 원팀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전라북도 도내 국회의원님들께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이원택 의원님의 고생이 또 아주 컸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니까 우리 김성주 의원님, 신영배 의원님 마음고생이 좀 있으시다고 하는데 그 두 의원님도 정말 언제나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앞장서서 해주셨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관영 지사님, 여기 계신 우리 전라북도 도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셔서 정말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난 4년 우리 전북은 열악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과 새만금 예산복원, 전북 열석 사수까지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우리 전라북도는 결국 해냈습니다. 전북이 하나로 똘똘 뭉치면 어떠한 난제도 해결하고 어떠한 장벽도 넘을 수 있다는 든든한 교훈과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이를 자양분 삼아 우리는 전북 도민의 목소리가 더 크고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이 전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욱 단단히 다져나가겠다는 다짐과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고요. 우리 의원님들 소회의 전북 발전에 대한 의견을 한 분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의원님 해주시기. 네, 이렇게 관심 가져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전북이 열석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래 선관위 획정위 원안이 불공정하고 또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이런 그 계약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처음부터 이 전북 열석을 최우선 협상 과제로 내세웠고 이 전국에 있는 모든 우리 전북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또 뭐 끝까지 9석이 될지 10석이 될지 참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리 전북 지역의 우리 도의원님들 또 많은 정치권에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당의 한병도 우리 도당위원장님 또 제작부위원도 하시고 또 김성주 정책위 수석 부의장께서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이런 대책들을 세워주셨고 특별히 전격적이에 이원태 의원님께서 많은 수고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로서는 정말 아쉬움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완주 부족지난 장수에 4개 군이 한 지역구였는데 이번에 장수군이 분리가 되어서 민중당에게 이렇게 합한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정말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완주구장 지역구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랬습니다만 전국 열석과 또 선거구 변동의 최소화 원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수가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장수가 분리되었지만 의진장이 그대로 있고 그래서 저도 우리 장수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공약했던 내용들을 앞으로 그쪽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당선되시면 그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함께 협력하겠다는 그런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과 또 다짐의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번 선거법 개정을 보면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선거법이 그야말로 인구만을 기준으로 하는 이런 선거법이다 보니까 이런 그 지방의 소멸이 계속 가속화하고 선거구가 줄어드는 이런 결과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전북 이 9석으로 줄게 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선거법이 그야말로 인구 대표와 지역 대표성이 같이 감안될 수 있는 그런 선거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 선거법 개정에 더욱 방법을 좀 찾아 나가겠다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북고참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전북 의석수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식석을 사수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자리를 갖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저희가 판단할 때 우리 전북의 정치권이 해야 될 3대 과제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그게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또 새만금 예산 복원, 또 전북 의석수 10석 사수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해서 또 우리 도민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3대 우리 전북 정치권이 해야 될 과제를 해냈습니다. 다행이기도 하고 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외부적인 환경에 시련이 있을 때 이걸 극복해내는 힘은 단결과 협업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전북 정치권이 똘똘 뭉쳐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실제 우리 의원님들 함께 모여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외부에서는 우리 국회의원들을 바라보는 요구들 특히 정치 계절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소위 중진이라고 하는 분들 더 역할을 많이 했어야 되는 분들이 오히려 내부 총질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말로는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당위적 과제인 것처럼 분들고 내부적으로는 딴짓하고 오히려 내부 총질하고 오히려 힘이 분산되는 이런 과정을 만들었던 이런 내용들은 저는 우리 도민들께서 제대로 바라보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야 앞으로 이런 외부적인 시련이 있을 때 우리 정치권이 단합하고 힘을 모아서 그런 외부 시련을 잘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올드보이들 예전에 본인들이 주역이었던 시절에 의석수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2016년도에 20대죠. 20대 총선을 앞두고 본인들이 역할을 할 때 그때 다 주역들이었습니다. 그때 오히려 전국 의석수가 7석 늘었는데 전북은 11석에서 10석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이나 이런 게 없이 오히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런 자격 자체가 말할 자격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반성을 해야 되는 영역이기도 하고 또 실제 10석을 하라고 요구하면서 본인들은 선거구 획정이 안 됐는데 선거구 획정되도록 10석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말로는 10석 유지하라고 하면서 확정되지 않은 가능성이 있는 다른 지역구 가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하는 것들이 올드보이들의 실제 진면목이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국민들께서 좀 정확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시련이 있을 때 꼭 내부 총질을 하지 않고 단합해서 우리 전북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주는 이런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런 내용들 우리 기자님들 잘 좀 소화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앞으로 우리 전북의 의석수와 관련해서 보면 역시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이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인구 대표성과 관련된 내용은 꽤 부르짖으면서 지역 대표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제대로 관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개특위나 이런 걸 구성할 때 뭐 위원장도 그렇고 간사도 그렇고 실제 실무 책임을 지는 분들이 지역 대표성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야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공직선거법상의 입법 내용도 그렇고 인적 구성도 그렇고 이게 차기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서 초기부터 우리가 지역 대표성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을 앞으로도 우리가 기울여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응원해 주신 우리 기자님들,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앞에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라북도 10석을 사수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10석을 토대로 이렇게 안주하지 않고 전북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조금 이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안호영 의원님 또 신영대 의원님 지역구가 사실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거기 계신 우리 도민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고충이 있고 아픔이 있는 과정이지만 큰 틀에서 전북을 위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윤준병 의원님, 김성주 의원님, 또 안흥 의원님 이 골목골목마다 또 위기 때마다 힘을 합쳐줘서 함께 돼서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직선거법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인데 특히 인구에서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것을 유권자 수로 변경하는 것을 지금 법안 발의 중입니다. 그래서 유권자 수를 했을 때 일반 농산어촌엔 사실 고령화된 유권자들이 많이 있고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적기 때문에 사실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유권자 수로 좀 변경을 하는 것도 인구 대표성에서 검토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직선거법의 선거구제 획정을 둘러싼 논란을 거치면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농산어촌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선관위 획정안에 제대로 담겨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전라북도의 의석 감소 위기를 초래했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되게 그전에는 이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여야 주요 정당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걸 선관위가 조정해서 합리적인 안을 내놓고 국회 협상 과정에서 보완하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미세 조정 부분에 있어서 실제 지역의 주민들, 유권자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문제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전라북도 입장에서 보면 9석으로 출발한 것을 비례를 하나 늘려서 전라북도 줄이고 전라북도 10석 유지한 것은 성과이겠지만 다음 선거도 똑같은 문제가 또 봉착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22대 국회에서 풀어야 된다고 하는 문제,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처럼 여야의 합리적인 조정안을 통해서 획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여당이 편파적인 유리한 야당이 불리한안을 냈을 때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제도적 보완 조치가 같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는 두 가지 교훈을 남겼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